저희 채널에 처음 오셨다면 꼭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그래야 새 영상이 올라올 때 바로 보실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공군은 1960년대에 항공전력의 현대화를 추진하면서 여러 종류의 초음속 전투기를 시험 평가하였다. 이 과정에서 미 해군이 운용하던 FA 크루세이더도 제한적으로 검토 대상에 올랐다. FA는 당시로서는 매우 우수한 성능을 가진 단발 초음속 전투기로 특히 강력한 무장과 뛰어난 기동성, 그리고 고속 요격 능력 때문에 주목을 받았다. 대한민국 공군은 이 기체가 자국의 작전 환경에 적합한지, 그리고 향후 전력 증강에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시험평가를 진행하였다. 그러나 이 전투기는 본래 항공모함 운용을 위해 설계된 해군형 전투기였기 때문에 공군의 운용 방식과는 차이가 있었다. 또한 당시 대한민국의 정비 능력, 운영 비용, 그리고 미국의 무기 지원 정책 등 여러 현실적인 요인으로 인해 본격적인 도입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비록 제한된 범위였지만 FA 크루세이더 시험평가는 대한민국 공군이 다양한 기종을 검토하면서 전투기 선택의 폭을 넓히고 차후 F4 팬텀2와 같은 더 적합한 기종을 도입하는 데 중요한 참고 자료가 되었다. 이는 한국 공군이 단순히 제공된 무기를 그대로 운용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비교와 검토를 통해 최적의 전투기를 찾으려 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FA 크루세이더는 뛰어난 성능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공군에 의해 최종적으로 채택되지 않았다. 그 이유는 기체의 특성과 당시 한국의 운영 환경이 잘 맞지 않았기 때문이다. 우선 이 전투기는 항공모함에서 이착륙할 수 있도록 설계된 해군형 기종이었으며 구조와 장비가 공군의 일반적인 작전 환경과는 차이가 컸다. 이러한 특성은 정비와 부품 조달 과정에서 불필요한 부담을 주었고 육상 기반 운용에 있어 효율성이 떨어지는 문제를 일으켰다. 또한 1960년 대의 한국은 아직 군사적 경제적 기반이 충분히 마련되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고가의 유지비와 정비 체계를 필요로 하는 FA를 지속적으로 운용하기에는 현실적인 제약이 많았다. 더불어 미국은 당시 한국에 대규모 군사 원조를 제공했지만 그 지원의 중심은 F5나 F4와 같이 이미 다수의 동맹국이 사용하는 범용성과 호환성이 높은 기종에 맞춰져 있었다. 이러한 여러 요인들이 결합되면서 FA는 시험평가 수준에 머무르게 되었고 공식적인 도입 계획은 취소되었다. 결과적으로 한국은 FA 대신 작전 환경에 더 적합하고 유지가 용이한 전투기들을 선택하게 되었으며 이는 장기적으로 공군 전력의 안정적 발전을 가능하게 했다. 대한민국 공군이 FA 크루세이더를 시험평가한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단순히 새로운 전투기를 도입하려는 것이 아니라 당시 급격히 발전하던 항공 기술을 직접 체험하고 비교하기 위함이었다. 1960년대는 세계적으로 초음속 전투기가 본격적으로 실전에 배치되던 시기였으며 한국 또한 전후 재건과 동시에 항공 전력의 현대화를 추진하고 있었다. 따라서 F8의 성능을 시험해보는 과정은 단순한 도입 여부를 떠나 차세대 전투기를 결정하는 데 중요한 참고 자료가 되었다. F8은 고속 기동성과 우수한 무장을 갖춘 기체였기 때문에 이를 실제로 운용해보는 것은 한국 조종사와 정비진에게 값진 경험을 제공했다. 또한 이를 통해 기존에 사용하던 F-86 세이버나 초기형 F5와 같은 기체와 비교하여 초음속 전투기의 특성을 이해할 수 있었고, 나아가 앞으로 어떤 성능이 한국 공군에 꼭 필요한지 판단하는 데 도움을 주었다. 결국 F8은 도입되지 않았지만, 이러한 비교 평가 과정은 F4 팬텀2와 같은 대형 다목적 전투기를 선택하는 데 밑거름이 되었으며, 한국 공군이 단순히 원조에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 전력 발전 방향을 모색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었다. 대한민국 공군은 FA 크루세이더를 시험 평가한 뒤 최종적으로 이 전투기를 채택하지 않고 다른 기종을 선택하였다. 그 대안으로 선택된 것이 바로 F4 팬텀2와 F5 프리덤 파이터였다. 두 기체는 각각 다른 강점을 가지고 있었으며 한국의 군사적 상황과 경제적 여건에 훨씬 더 잘 맞았다. 우선 F4 팬텀2는 당시 세계적으로 가장 강력한 다목적 전투기 중 하나로 장거리 요격, 폭격, 정밀 타격 등 다양한 임무를 수행할 수 있었다. 이는 북한의 위협에 대응해야 하는 한국에게 전략적으로 큰 이점이었다. 반면 F5 프리덤 파이터는 소형이면서도 가격이 저렴하고 유지 보수가 쉬웠으며 다수의 조종사를 빠르게 훈련시키기에 적합했다. 미국의 대규모 군사원조 프로그램을 통해 제공된 F5는 한국 공군의 주력 훈련기이자 경전투기로 자리 잡았다. 결국 이 두 기종의 조합은 한국 공군이 효율적인 전력 구조를 구축하는 데 큰 도움이 되었고, F8을 도입했을 경우 발생했을 높은 운영 비용과 제한적인 운용성을 피할 수 있었다. 따라서 F4와 F5의 본격적 도입은 한국 공군이 안정적으로 초음속 전투기 시대로 진입하는 결정적 계기가 되었다.
FA 크루세이더는 본래 미 해군을 위해 개발된 항공모함 기반 전투기였다. 이 때문에 기체의 구조와 성능은 해군 운용에 특화되어 있었고, 이는 대한민국 공군이 요구하는 환경과는 차이가 있었다. 우선 FA는 항공모함에서 짧은 거리로 이착륙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착륙 장치가 강화되어 있었고, 동체 구조 역시 육상기지 운용에 비해 불필요하게 무거운 부분이 많았다. 또한 항모 운용을 위한 복잡한 장비들이 장착되어 있었는데, 이는 공군의 육상기지에서는 활용 가치가 낮아 오히려 유지 관리의 부담만 증가시켰다. 더불어 FA-위 임무 특성도 해상 제압이나 함대 방어 중심이었기 때문에 지상 기반 작전이 주를 이루는 대한민국 공군의 전략적 요구와 맞지 않았다. 공군 입장에서는 공중 우세 확보와 지상 공격 지원 능력이 고르게 갖춰진 다목적 전투기가 필요했는데, 이 점에서 FA는 제한적인 역할만 수행할 수 있었다. 결국 이러한 해군형 특성은 공군에서의 활용성을 떨어뜨렸고, 다른 기종과 비교했을 때 효율성이 낮다는 평가를 받게 되었다. 이 때문에 FA는 시험 평가에만 그치고 실제 도입으로 이어지지 않았으며, 이는 선택의 합리성을 보여주는 사례로 남게 되었다. 비록 FA 크루세이더는 대한민국 공군에 의해 공식적으로 채택되지 않았지만, 그 시험 평가는 한국 공군 역사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당시 한국은 전쟁 직후 재건과 동시에 급격히 변화하는 국제 정세에 대응하기 위해 공군 전력을 빠르게 현대화해야 했다. 이 과정에서 단순히 미국이 제공하는 원조 기체를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여러 전투기의 성능을 직접 비교하고 평가하는 노력을 기울였다. FA 시험 평가는 이러한 시도의 대표적인 사례였다. 비록 결과적으로 운영 환경과 비용 문제로 인해 도입되지는 않았지만, 이 과정에서 축적된 경험은 이후 전투기 도입 정책에 큰 참고가 되었다. 특히 공군은 이 평가를 통해 자신들에게 필요한 기체의 조건을 명확히 파악할 수 있었고, 그 결과 F4 팬텀2와 F5 프리덤 파이터라는 보다 적합한 기체를 선택할 수 있었다. 또한 이는 한국 공군이 단순한 수동적 수혜자가 아니라 능동적으로 전략적 판단을 내릴 수 있는 주체로 성장했음을 보여준다. 따라서 FA 크루세이더 시험 평가는 단순한 실패 사례가 아니라 한국 공군이 미래 전력을 스스로 설계해 나가는 전환점이자 귀중한 경험으로 기록되고 있다.